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아이들, 본인의 잠재의식은 본인의 문제를 알고 있지만 그걸 인정하기 싫고 덮어두고 싶어서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혹은 스스로를 포장하는 그런 아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르쳤던 중학교 2학년 남자 아이들 2명이 있었어요. A라는 아이가 있고 B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A라는 아이는 중학교 2학년 들어와서 학원에 왔습니다. 본인의 영어 그 실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노력을 많이 하는 타입이었어요. 본인이 공부를 하다가 어려우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선생님 이런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식의 그 솔직한 표현들을 했습니다. 70점대 혹은 60점대를 맞던 학생이었는데 저와 함께 공부를 한 이후에 약 한 3개월 만에 90점대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꼈던 친구기도 하고 그랬는데 B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 학원을 계속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그 프랜차이즈 영어 그 시스템에 의해서 계속 영어 공부를 했던 친구고, 원장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아이가 영어 기본 실력이 있고 기본적으로 머리가 있대요. 본인이 조금 노력을 안 하는 타입이라서 그래서 이 아이가 조금 성적이 그렇다. 근데 노력을 하면 잘 나올 수 있는 아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가 뭐냐면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한다. 노력을 하면 아주 잘할 수 있는 아이다. 이러한 선생님의 평가, 이런 평가가 사실은 상당히 학생에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리학적으로 미묘한 얘기인데, 그런 평가를 받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본인은 머리가 좋고 노력을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왜? 노력을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머리가 좋은 학생이라는 그 어떤 평가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머무르면서 너는 머리는 좋은데 왜 노력을 안 하니 얘야, 선생님께서 이렇게 아이를 격려하고 약간은 위로하는 어떤 그런 격려받고 위로받는 그런 느낌에 도취되어서, 그리고 본인은 머리가 좋은 학생이라는 그런 평가에 이게 마약처럼 중독이 되어서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교사 생활 하신 선생님들은 제 말 이해하실 거예요. 성실했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하고 졸거나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머리가 좋다라고 평상시에 평가를 받던 아이예요. 그랬던 아이가 어느 순간 어려운 게 나오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나오면 이제 딴짓을 해야 돼요. 왜? 그래야만이 나는 머리가 좋은데 수업 시간에 장난치고 딴짓을 해가지고 성적이 안 나오게 된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거든요. 명분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 B라는 학생이 딱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 B라는 학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저의 평가는 아이가 불성실하고 좀 예의 없게 행동하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제가 그 학생의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안 들었냐면,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좀 비겁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저는 가장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솔직하게 이해가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이 조금 성실하게 수업에 임하면 성적이 오를 수 있을 텐데, 본인이 언제부턴가 그 선생님한테 받아왔던 그 평가, 나는 머리가 좋다, 나는 머리가 좋은 학생인데 노력을 안 하는 거다. 실제로 그 본문을 암송을 시키는 과정에서 두 문장씩 암송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열심히 하지? 나는 대충 쓱 봐도 금방 외울 수 있거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암송을 하더라고요. 물론 결론은 암기 실력이 별로 좋지 않죠. 예. 원장 선생님께서는 그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애정을 가지고 그 아이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호의적으로,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저는 일단 그 원장 선생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 동의하지 않냐면, 본인이 정말 머리가 좋은 학생이면 수학 성적이 60 몇 점이 나오지 않겠죠. 예를 들어 수학 성적이 한 90 몇 점 나오는데 얘가 최근 들어가지고 불성실하게 수업에 빠지고 그래서 영어 성적이 이렇다. 오케이,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보면 수학 성적이 70점 60점대를 맞는 학생인데, 그것도 중학교 수학을, 머리가 나쁜 겁니다. 그거는. 미안하지만
머리가 나쁘다는 것은 본인의 어떤 유전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본인의 불성실한 어떤 그런 행동 때문에 계속 지속이 되어서 머리가 나빠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의 특징은 본인이 머리가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라는 어떤 그러한 이미지, 본인이 스스로 만든 이미지, 그리고 선생님의 어떤 평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미지,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모토가 아니에요. 되면 한다, 하고 싶을 때 한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졸길래 네가 기본적으로 태도를 졸리면 졸 수 있다라고 생각을 이거 갖고 있기 때문에 졸게 되는 거다. 절대 졸면 안 된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잠이 좀 덜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학생이 한 얘기가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졸리면 자주 해야 됩니다, 선생님. 그 말이 맞죠. 어떤 경우에는 맞는데 그런 태도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네, 안타깝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한번 이렇게 좀 뼈 때리는 말을 들어야 돼요. 뼈 때리는 말을. 너 머리 좋은 거 아니야. 미안하지만 네가 머리가 좋은데 어떻게 수학을 60 몇 점 맞니? 그 중학교 수학을. 중학교 수학은 산수와 수학의 경계선에 있는 그다지 그렇게 사고력을 요하지 않는 수학이야. 그런데 그런 수학을 60점 70점 맞는 네가 어떻게 머리가 좋겠니? 너 머리 나쁜 거야. 네가 머리가 나쁜 건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네가 불성실하게 오랜 세월 동안 그런 태도를 유지했기 때문에 네가 머리가 나빠진 거란다. 지금부터라도 네가 태도를 바꿔서 솔직하게 저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저 이런 부분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한테 도움을 청하고 너의 태도를 좀 바꿔서 노력을 하면 그러면 너의 성적이 올라가고 머리도 좋아지겠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학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학생들 미안하지만 대형 학원의 경우에는 이런 학생들 빨리빨리 잘라야 됩니다. 어차피 대형 학원은 학생들이 계속 들어오고 나가는 그 비율이 정해져 있고 일정 비율의 숫자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제가 전에 근무했던 그 큰 외국어 학원에서는 학생이 숙제를 3번 안 해오면 그냥 잘라버렸어요. 숙제를 3번 이상 안 했다는 건 이 학생이 기본적으로 불성실하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이 학생은 5개월에서 6개월 내에 그만둘 것이다. 근데 이 학생만 그만두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학생이 5개월 6개월 더 다니는 동안 다른 학생들에게 아주 안 좋은 네거티브한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숙제를 한 3번 안 하면 잘라버리는 학원도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 강경한 어떤 그런 대응을 받아보고 본인이 여기저기서 몇 번 쫓겨나 보고 그래야 좀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안타깝지만 본인이 좀 스스로 좀 깨우치고 정신 차려서 자기 자신의 상태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그 학생은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래요. 사실이. 이런 학생들의 또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어떤 성적이 안 나오고 본인의 실력이 올라가지 않는 것에 대한 원인을 본인 자신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아요. 자꾸 핑계를 대고 제가요 좀 아프고 그래서 여러 번 빠졌는데 그래서 제가 수업을 이해하기가 좀 문제 풀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러면 저의 그런 점을 고려해서 선생님께서 좀 더 설명을 더 많이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에 의한 문제풀이 시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문제를 푸는 것이 너무 어렵다. 본인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께서 케어를 덜 해줘서 그렇다.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것에서 자꾸 원인을 찾고 결국에는 이 환경을 바꾸면 뭐가 나아지지 않을까. 본인은 전혀 변화될 생각이 없으면서 학원이 아닌 이 학원이 아닌 다른 학원으로 가면 뭐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또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머리의 한계이기도 해요. 이런 학생들마저도 끝까지 어떻게든 잡아두려고 해야만 하는 그 동네 학원의 그 안타까운 어떤 상황이나 한계 이런 것에 저는 굉장히 한 1년간 이렇게 동네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서 그 심정을 저는 아주 100분 공감하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학원 입장에서도 안타깝고 그 학생의 미래를 생각해도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싶은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좀 많이 안타깝다. 근데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뭐 그 정도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언젠가는 좀 깨우쳐서 태도를 달리하고 열심히 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